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이죠. 오늘 오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여야 대표가 단독으로 이렇게 만난 거는 무슨 13년 만이라고 하던가요? 11년 만이라고 하던가 그 정도로 오래됐다는 건데, 원래 양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각각 10분씩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13분, 이재명 대표는 무려 19분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어긋났죠? 자,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90분간 회담을 했다는데, 만약에 얘기가 잘 됐으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딱 끝난 걸로 봐서는 얘기가 잘 안 된 걸로 보이는데, 공동 발표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8가지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 운영,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투세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종합 검토하고 협의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석 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이런 거. 네 번째, 반도체 산업, AI,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적극 논의키로. 다섯 번째, 가계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키로. 여섯 번째,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신속 추진키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인식을 같이 하고 처벌과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키로. 요렇게 8가지입니다. 자, 근데 모두 발언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가지고서 한동훈 대표가 현금 살표 아니냐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니 현금 지원이 아니고 특정 기간 안에 몇 개월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다, 즉 소비 쿠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소비 쿠폰이든 뭐든 물론 언제까지 써라 이런 건 있지만, 결국은 현금성으로 똑같이 쓰는 거 아닌가요? 25만원 지원법이라는 게. 이래서 의견이 엇갈렸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상대의 좀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도 모두 발언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 민주당의 잇따른 검사 탄핵, 헌재 기각 이런 거를 아마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곧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아픈 곳을 찔렀고, 이재명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걸 너무 잘 아실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얘기를 해놓고서 매듭을 못 짓고 있다는 아픈 곳을 또 찌른 겁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0년도 넘게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이렇게 회담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회담이라는 게 항상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그 합의도 있을 수 있고, 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넓힐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또한 대단히 성공이다. 왜? 모자라는 부분은 국회에서 또 협의를 계속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국회가 무슨 여야의 싸움터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벗어나기 위한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아직 취재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실제 90분 동안의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마 오늘 밤, 내일 이렇게 해서 좀 몇 차례 취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합의가 없었다. 저는 그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요, 다 뭘 협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뭘 뭐 공동 노력하기로 다 이런 겁니다. 전부 다 총론입니다. 총론. 강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투세 정도만 해도 한동훈 대표는 아마 합의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거 뭐 구조적 문제를 뭐 활성화하기 위한 뭐 이렇게 나가면 벌써 강론에는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총론은 다들 합시다. 합의기구 만듭시다. 협의기구 만듭시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평행선을 달린 것 아니냐. 이 얘기는 곧 실무협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뭐 코로나 걸렸다면서 뭐 입원하는 바람에 중단되고 실무협의는 계속했거든요. 그런데도 실무협의에서 의견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합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내일부터 정기국회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 협의하면 됩니다. 아니, 상임위원회가 지금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빼놓으면은 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그럼 몇 명 됩니까? 이 양당이 상임위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대표들이 모여서 8개 항의 합의문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내일부터 당장 협의할 텐데 상임위에서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하튼 구체적인 합의는 전혀 없었다. 더군다나 내일부터 정기국회 하는데 국회 활동 바쁘지, 국정감사 해야지, 상임위 해야지, 예산안 해야지. 무엇보다 10월이 되면 이재명 대표 정신없을 거래요.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선거법 재판에 대한 1심 선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 지금 뭐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둘 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는데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제가 이제 뭐 취재를 더 해봐야 된다고 제가 전제를 말씀을 드렸으면 결국은 오늘은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 합의 없이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계속 협의하자, 그 얘기는 오늘 합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결국 합의문으로, 그래서 합의 없는 합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뭐 그래도 저는 안 만난 것보다는 100배 낫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모임이라도 줄곧 해야 되는데, 자, 그것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2개의 유죄가 나왔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하튼 총론적 합의나마 이룬 데 대해서 긍정평가한다. 그러나 강론에 대한 합의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